우리는 임시보호 조치를 2028년 3월 4일까지 연장할 것을 제안합니다. 동시에 우리의 제안은 우크라이나에 변화하는 방위 및 복구 필요성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임시보호는 군 복무 의무로 인해 우크라이나 법에 따라 우크라이나를 떠나는 것이 금지된 신규 입국자들에게는 제공되어서는 안 됩니다. 유럽연합은 결국 징집 대상 우크라이나 남성들을 우크라이나로 돌려보내기로 결정했고 더 이상 그들에게 임시보호 지위를 부여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와 싸웠던 러시아 군인들은 유럽연합이 계속 받아들일 것입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우크라이나 난민에 대한 임시보호 지침의 효력을 2028년 3월 4일까지 연장할 것을 제안하면서 동시에 일부 신규 신청자에 대해서는 이 지위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우크라이나 당국과 협의를 거쳐 우크라이나 남성들은 러시아의 침공으로부터 나라를 지키기 위해 우크라이나에 남아있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유럽은 그들을 기다리거나 받아들이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뉘앙스들이 있어 이번 방송에서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하지만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러시아인들과 관련된 다른 결정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유럽연합의 두 나라, 이탈리아와 프랑스는 21번째 제재 패키지의 일원으로 전직 러시아 군인들의 입국을 금지하자는 유럽연합의 제안에 회의적인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회의적으로 우크라이나인들은 국가를 보호하기 위해 남아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1번째 제재 패키지의 일원으로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에 참여했던 전직 러시아 군인들의 입국이 금지됩니다. 이탈리아와 프랑스는 전쟁에서 우크라이나인을 죽였던 바로 그 러시아 점령군들이 이제 유럽에 입국하려고 시도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제 이름은 알렉세이 피치입니다. 지금 이 주제에 대해 감정 없이 함께 이야기해 봅시다. 하지만 시작하기 전에 채널 구독과 영상 좋아요, 그리고 이 영상 아래에 여러분의 댓글을 남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한 제 텔레그램 채널 피치뉴스도 구독해주세요. 링크는 이 영상 설명란에 있습니다. 자,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우크라이나 난민에 대한 임시보호 지침의 적용 기간을 2028년 3월 4일까지 연장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동시에 일부 새로운 우크라이나 신청자들에게는 이 지위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여기서 말하는 대상은 바로 징집 대상 연령의 남성들입니다. 이 사실은 유럽연합 이민 담당 집행위원 마그누스 브루너가 밝혔습니다. 제안에 따르면 동원령으로 인해 우크라이나를 떠나는 것이 금지된 우크라이나 신규 입국자들에게는 임시보호가 제공되지 않아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브루노는 이런 결정을 내리도록 우크라이나 당국이 강력히 요청했다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에 따르면 이 결정은 우크라이나의 방위 필요성과 전후 복구의 필요성을 모두 고려한 것이라고 합니다. 즉, 현재 단계에서 우크라이나에는 우크라이나 군대의 병력을 보충할 남성들이 필요하고 전쟁이 끝난 후 우크라이나의 복구를 위해 그들이 일할 수 있도록 이들을 해외로 내보내지 않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쟁이 계속되는 한 우리의 지원도 계속되어야 합니다. 전쟁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의 지원도 계속되어야 합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임시보호 조치를 1년 더 연장하는 제안을 내놓는 것입니다. 계속됩니다. expire in March 2027. 현재 시행 중인 임시보호 조치는 2027년 3월에 만료됩니다. 그리고 2027년 3월은 사실상 바로 내일과도 같습니다. 우리는 연속성, 명확성, 그리고 물론 안정성을 보장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임시보호 조치를 2028년 3월 4일까지 연장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를 통해 유럽에서 삶을 일궈온 가족들을 보호하고 그들이 받아들이는 사회에 통합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일자리를 찾거나 유럽연합 경제에 기여하거나 언어를 배우거나 학교에서 공부하거나 사업을 시작하는 등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동시에 우리의 제안은 우크라이나에 변화하는 방위 및 재건 수요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의 우크라이나 파트너들, 우크라이나 친구들, 그리고 물론 우리 회원국들과도 폭넓게 논의되었습니다. 보호체계가 신뢰성을 유지하고 우크라이나의 정당한 요구에 부합하도록 하기 위해 우리는 목표 지향적인 조정을 제안합니다. 우리는 목표 지향적인 조정을 제안합니다. 부합하도록. 우리의 제안은 임시보호가 군 복무 의무로 인해
우크라이나 법에 따라 우크라이나를 떠나는 것이 금지된 새로 도착한 사람들에게는 제공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우크라이나가 우리에게 요청한 것이며 우리가 바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는 회원국, 특히 우크라이나 난민을 많이 수용한 국가들과의 논의를 반영한 것입니다. 다만 규칙에는 예외도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인들, 유럽연합 내 대부분 우크라이나인은 난민 신분을 유지할 것입니다. 임시보호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 브루너는 이것을 인권보호의 관점에서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이 우크라이나인들이 이미 유럽 사회에 통합되었다는 사실도 언급했습니다. 참고로 이것은 이 우크라이나인들을 돌려보내는 것이 매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유럽이 그들을 그냥 내주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브루노의 또 다른 인용문입니다. 이것은 유럽에서 삶을 구축하고 현지 사회에 통합되었으며 일자리를 찾고 유럽연합 경제에 기여하고 언어를 배우고 학교에 다니거나 사업을 시작한 가족들을 보호할 것입니다. 현재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자료에 따르면 유럽연합에서 임시보호 지위를 가진 사람들은 거의 4.5%에 달합니다. миллиона украинцев. 브뤼셀은 동시에 EU 회원국들에게 임시보호 제도에서 점진적으로 벗어날 준비를 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우크라이나인들이 장기 체류 허가로 전환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우크라이나로의 자발적 귀환 및 재통합 프로그램을 개발할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회원국들과 키이우와 협력하여 우크라이나인들의 자발적 귀국을 위한 시범 프로그램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우크라이나의 상황이 안정된다면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언제든지 임시보호제도의 조기 종료 권한을 보유합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일부 EU 국가들은 이미 임시보호에서 전환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마련했습니다. 예를 들어 스페인은 임시보호에서 표준 거주 허가로 신속하고 아무런 문제 없이 전환할 수 있는 공식적인 메커니즘을 도입했습니다. 그리고 스페인을 떠나지 않고 해외에서 비자를 발급받지 않아도 거주 허가와 취업이 가능합니다. 스페인 정부는 이미 스페인에 거주하고 일하고 있는 모든 우크라이나인들이 장기 거주 허가로 최대한 쉽게 전환할 수 있도록 결정했습니다. 반면에 일부 EU 국가들은 특히 남성들을 대상으로 규정을 강화하는 방안을 이미 검토하고 있습니다. 덴마크 당국은 군 복무 면제 사유가 없는 20세에서 60세 사이의 우크라이나 남성들에게 임시 보호 제공을 중단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해당 법안에 따르면 이러한 시민들은 더 이상 우크라이나인을 보호하기 위한 특별법에 따라 거주 허가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코펜하겐 당국은 체류 규정이 우크라이나에서의 군 복무를 회피하는데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여기서 덧붙이자면 덴마크에는 단순히 이러한 별도의 이민 신분이 존재합니다. 덴마크는 브뤼셀 결정에 따를 의무가 없으며 이 문제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덴마크가 이미 추진 중이라면 자국 영토에서 이를 도입할 수 있습니다. 유럽연합이 다른 지침을 채택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폴란드에서도 임시보호 제공에 대한 통제가 강화되었습니다. 폴란드 당국은 우크라이나인들에게 이 지위 부여를 더 자주 거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신규 신청자뿐만 아니라 폴란드에 장기간 부재한 후 지위를 상실한 사람들에게도 해당됩니다. 보도에 따르면 당국은 그 인물이 전쟁 때문에 우크라이나를 떠난 것인지 단순히 다른 지역에서 출국한 것인지 더 꼼꼼히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동원 대상 연령의 남성, 즉 징집 대상자들에게 임시 보호 제공을 거부하는 데에는 독일, 오스트리아, 스웨덴도 동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제안은 모든 유럽연합 회원국들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법적으로 유럽이 난민 신청자들을 성별로 구분하는 이유를 설명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제안이든, 정말로 어떤 제안이든 오직 남성, 즉 남성 성별의 사람들에게만 적용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에도 군복무 의무가 있는 여성이 있다는 점을 상기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이 새로운 메커니즘은 그들에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유럽이 이런 결정을 내린다고 해도 그 결정은 2027년 3월부터 시행되며
오직 새로 도착한 남성들에게만 적용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현재 유럽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계속해서 임시 보호 조치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유럽에서 우크라이나로 남성들을 대규모로 강제 송환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들이 이미 그곳에 있다면 돌려보내는 일은 우크라이나에서 많은 이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그리고 어떤 법도 소급 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유럽연합은 우크라이나 난민의 지위에 대한 최종 결정을 2026년 7월, 즉 불과 몇 주 후에 내릴 계획입니다. 만약 7월에 이 결정을 내리지 못하면 그 다음에는 휴가 기간이 있어서 9월에나 다시 이 문제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유럽의 결정이 때때로 매우 놀라울 때도 있습니다. 유럽연합의 두 나라, 이탈리아와 프랑스는 유럽연합이 21번째 제재 패키지의 일환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했던 전직 러시아 군인들의 입국을 금지하자는 제안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이 소식은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블룸버그가 보도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로마와 파리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참가한 인원들의 입국을 금지하자는 아이디어 자체에는 전반적으로 반대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현재의 문구가 모든 러시아인에 대한 전면적인 입국 금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나라는 이러한 선택적 제한 조치는 제재 메커니즘이 아니라 비자 정책을 통해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럽 외교관들은 실질적인 시행에 어려움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EU 회원국들이 누가 실제로 전쟁에 참여했는지, 누가 참여하지 않았는지를 스스로 판단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모스크바가 그런 정보를 제공할 리 없죠. 이른바 특별 군사작전에 참가한 무장 세력, 즉 러시아의 더러운 점령군에 대한 입국 금지 조치는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3월에 독일, 발트 3국, 핀란드, 폴란드, 루마니아, 스웨덴의 정상들은 이미 유럽 이사회 의장 안토니오 코스타와 유럽연합 집행위원장 우르줄라 폰데어 라이엔에게 숑겐 지역 입국 금지를 요구하는 서한을 보냈습니다. 우크라이나 침공 참가자들의 입국을 금지해야 한다며 안보 위협을 지적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야만적인 러시아 정령군들이고 이런 자들은 문명화된 유럽 땅에 들여보내선 안 된다는 거죠. 이들은 전쟁을 벌이고 사람들을 죽인 야만인들이라는 겁니다. 아니 이런 야만인들을 유럽에 어떻게 들일 수 있냐는 거죠. 또 유럽연합 내부에서도 러시아인 비자 정책에 여전히 의견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6월에 유럽의회 의원들, 독일에서 집권 중인 기민당과 기사당이 러시아 시민들에게 관광비자를 전면 금지하자고 주장했습니다. 지난해 50만 명이 넘는 러시아인들이 유럽에서 휴가를 보냈다는 사실에 분노하면서 말이죠. 50만 명의 러시아인들이 그냥 관광객으로 비행기를 타고 다녔던 겁니다. 러시아에서 블라디미르 푸틴이 유럽 전체와 싸우고 있다고 소리치고 유럽이 나쁘고 유럽이 러시아를 공격한다고 외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지만 50만 명의 러시아인들은 어쩐 일인지 비행기를 타고 가서 휴가를 즐기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보시다시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에서는 일부 우크라이나인들은 확실히 입국을 허용하지 않기로 결정했지만 러시아인들에 대해서는 아직 고민 중입니다. 여기서 말을 줄이겠습니다. 여러분의 의견과 결론을 이 영상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 그리고 좋아요도 잊지 마세요. 이 유튜브 채널의 활동을 지원하고 싶으시다면 후원이나 패트리온의 비공개 커뮤니티 구독을 통해 금전적으로 도와주실 수 있습니다. 모든 링크와 정보는 이 영상 설명란에 있습니다. 들어가서 구독하고 후원해주세요.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건강 조심하세요. 안녕히 계세요.